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달 뒤면 우리 한 살 더 먹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교양만두는 언제까지 해먹을 수 있을지,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요. 그래, 불안할수록 나가자! 서점가에 내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 쏟아져 나오고 AI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똘똘하게 브리핑해주는 이 시대에 짠미는 점집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이 삼재라고 해서 액마기 부적을 잔뜩 받아왔죠. 역시 심리치료엔 이만한 게 없어요. 인간은 언제부터 이 작은 종이 쪼가리에 의지해왔을까요? 오늘 교양만두는 부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적은 부호부, 문서, 적자를 써서 주술적 의미를 담은 글씨, 그림, 기호 등을 그린 종이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선 종이에 한정되지만 넓게는 주술적 의미를 담아 만든 물건, 각종 템이 다 포함되죠. 영어로는 아뮬렛, 중국에선 부주, 불호, 일본에선 호부, 주부, 영부라고 부르는데요. 부적의 사용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험한 것을 내쫓거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거나, 옛날 옛적 신석기인들도 동굴 벽면에 주술적 의미를 담은 그림을 휘갈기곤 했는데요. 이 심오한 예술론이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면 들소 사슴 염소 개맛돌이일 듯, 사냥 성공해서 맨날 고기 뜯고 싶당,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고대 벽화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과 두려움을 기호로 표현한 오늘날 부적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적이 지금까지 쭉 애용되는 걸 보면 소원 성취까진 모르겠고 플라시보 효과만은 압도적인 게 아닐까.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종이 부적이 발달한 건 도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애니나 영화 보면 도사님들이 부적 휙 날려서 빌런 빡 퇴치하고 그러잖아요. 도교의 교파 중에 불옥파라고 있는데 부적 쓰고 주문 외워서 귀신 쫓고 병 치료하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그중 부적 퍼포먼스가 간지 작살나고 쾌감이 개쩔다 보니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죠. 당시 불교를 의식한 도교는 포교 정책의 일환으로 부적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했고요. 특히 중국 위진남북조 시기에 활동이 두드러졌답니다. 물티슈 나눠주는 것보다 확실히 효과는 좋아. 그렇다고 부적 자체가 중국에서 온 건 아니고 한국 고유 부적은 예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림, 역병퇴치용 부적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라는 자의 아내가 천하의 절세 미인이었더랬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늦게 끝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갔는데 이런 미친, 아내 옆에서 웬 낯선 남자가 동침 중이었죠. 눈이 뒤집어져서 당장 죽방을 날려야 마땅했지만 처용은 마음을 가다듬고 갑자기 춤과 노래를 갈깁니다. 이게 더 미친 것 같은데. 노래를 듣고 잠에서 깬 낯선 남자의 정체는 역병의 신. 역신은 처용의 기존세 면모에 쩔쩔매며 사죄의 의미로 처용 얼굴만 보여도 근처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맹세하죠. 이때부터 역병을 막기 위해 처용 얼굴을 대문에 대문짝만하게 붙이는 풍습이 생겼다고. 유교의 나라 조선에선 부적? 그런 거 미신 따위 완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고란에서도 부적을 애용했는데요. 요즘 나를 정하여 어소를 옮기는 일이 매우 창왕합니다. 장님과 무당이 재액을 물리치는 후닥거리를 하는가 하면 포를 쏘며 부적과 주술을 써서 귀신을 두렵게 만들어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이사가거나 새 건물 입주할 때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처소를 옮길 때 액마기를 위해 부적을 사용했던 기록이 실록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의료기술이 미비했던 당시 하늘의 기운이 꼭 필요했던 거사, 출산 시엔 반드시 부적이 동원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비 전용 산부인과 산실청에선 출산 전에 산모실을 열심히 꾸몄는데요. 이때 최생부와 차지부라는 부적은 필수템이었습니다. 최생부는 산모의 무사 출산을 바라는 부적, 차지부는 출산을 위해 산실 공간을 빌리니 잡귀를 몰아내고 산모와 아이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부적이었죠. 또한 당대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엔 산모가 해산할 자리에 눕기 전 부적을 태워 따뜻한 물에 타먹이라는 지침도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면 고소각이지만 당시엔 일종의 심리안정 처방이었던 터라 오히려 좋아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복궁은 온통 물 생각뿐이라는 거. 거의 방탈출 단서찾기 수준으로 건물 여기저기 물과 관련된 부적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경회로 연못안에서 청동용 발견! 당시 농민들은 가뭄 때, 어민들은 풍어를 위해 용에게 제사를 지낼 만큼 용은 유명한 물의 신이었습니다. 경복궁 정문 광화문 앞에서 해태상 발견! 얘는 물 속성 요괴 동물이죠. 근정전 용마루 밑에서 물숫자 부적 발견! 숫자를 확대해보면 깨알같은 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모서리에 물숫자가 새겨진 육각형 은판 발견! 근데 모양이 육각형인 이유가 또 숫자 6이 음양오행에서 음의 대표격인 숫자고 음은 물을 의미함. 게다가 음판을 겹치면 물 숫자 3개가 모여 묘묘자를 만드는데 물에 아득하다, 수면이 아득하게 넓다는 의미임. 이 정도면 제작자가 물변태 같지만 경복궁은 목재 건물이라 불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중건 당시 화재 노이로제에 걸렸던 관계자들이 여기저기 화재 방지용 부적을 숨겨놨던 거죠.
여긴 조선시대 추추무당집. 새해를 앞두고 부적 장사로 한몫 땡길 준비가 한창입니다. 부적이란 게 신의 기운과 제작자의 정성을 눌러담아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값이 꽤 나가거든요. 일단 준비물로는 해나무 물을 들인 노란색 괴황지와 경면주사라는 광물로 만들어진 붉은 물감이 필요합니다. 황색은 빛과 불을, 붉은색은 불과 피를 상징하여 귀신이 기겁할 한 장의 색깔 조합이죠. 다음으로 제작자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제작자는 부적 제조 며칠 전부터 알코올 금지, 19금 금지, 악플 금지, 온갖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제작 당일엔 동쪽을 향해 정수를 올리고 분향한 뒤 이를 딱딱딱 3번 마주치고 목적에 맞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 다음 인간의 눈은 부정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는 향초와 촛불을 책상. 그래서 부적은 언제 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적을 써볼 텐데 백스페이스, 수정 테이프 그런 거 용납 불가입니다. 선을 2번 이상 그으면 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성과 힘을 모아 일필휘지해야 하죠. 자, 이제 오픈 1. 손님 들어와. 귀신 맞다이로 들어와. 어제 생선 먹다가 크크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나을 수 있는 부적이 있나요? 가시 없애는 부적. 놀랍지만 실존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엄청난 대식가였으나 농경문화 특성상 생선을 먹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가끔 생선을 먹게 되면 평소대로 위장에 쓸어 넣다가 목에 걸릴 확률 200%였죠. 요즘 저주 주술이 유행이라는데 너무 무서워요. 혹시 방어 부적도 파나요? 당시 타인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저주하기도 했기 때문에 방어 부적도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주술 극복부 3점 아래 강자를 7번 써서 북두칠성을, 좌우의 곡선은 결계를 의미합니다. 북두를 중심으로 하는 천강성의 강력함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술은 통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이 밖에도 물을 정수해주는 정수기 부적, 술 깨는 컨디션 부적, 첩대주는 김치 싸대기 부적, 별별 부적이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만이들에게도 부적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금은 자래부! 우리 내년엔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요. 교양만 되었습니다.